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입니다. 자가늑연골 코제 수술 많이 무섭죠? 그래서 무서워하는 점이 대체로 무엇인지, 그리고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가늑연골 코제 수술, 일단 첫 번째 제일 많은 건 아무래도 통증이죠. 물론 늑연골 뗀 부위가 안 아프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갈비뼈 금방 가도 아픈데 연골을 떼버리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근데 사실 통증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같은 정도의 통증이라도 각자가 느끼는 정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증을 대략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만든 그 척도가 있어요. 그 척도를 기준으로 저희 병원에서도 자가늑연골 채취하신 분들께 통증 여부를 중간중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확인을 해보면 일반적으로는 경증 정도의 통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파도 견딜만한 통증이라는 얘기죠. 물론 통증이라는 것은 감각신경이 많이 분포한 조직에 손상이 있을수록, 그리고 그 손상의 정도가 클수록 통증의 정도는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 손상과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조직 손상이라는 것은 숙련된 술기를 갖추고 있을 때 최소한의 조직 손상을 주면서도 동일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결과도 더 이상적으로 나오고 통증도 적게 발생하죠. 쉽게 말해서 같은 부위 수술을 해도 숙련도가 높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을수록 덜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수술 후 남는 흉터죠. 충분한 절개선은 수술 부위 시야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이에요. 근데 필요한 수술 시야의 범위는 사실 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요. 어느 수술자든 더 잘 보이게 되면 수술하기 좋지만 흉터가 크면 환자 입장에는 안 좋겠죠. 숙련자일수록 시야가 약간 부족해도 정확한 수술이 가능해요. 그래서 절개선을 차차 줄여나갈 수가 있는 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코끝 늑연골 단독 채취 시에는 1에서 1.5cm 정도 흉터가 남더라고요. 물론 살찐 분의 경우에는 연조직이 두껍기 때문에 늑연골을 채취하기 위해서 깊게 들어가야 돼서 절개선이 2cm 정도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가슴 수술 계획이 있거나 가슴 수술을 하신 분들이라면 가슴 밑선을 통해서 접근하게 되면 흉터를 좀 더 숨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먼 곳에서 늑연골을 채취하러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흉터의 길이는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 밑선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가슴 밑선 수술과 동일하게 대략 3에서 4cm 정도로 절개선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슴 수술을 밑선 절개로 하셨던 분들이나 늑연골 수술을 가슴 수술과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 아니면 차후에 가슴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끝이 단단하고 불편한 느낌이죠. 수술 후에 붓기와 동반돼서 코끝이 단단하고 당기는 느낌이 든다고들 이야기하세요. 예전에야 자연스러운 코를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돼지코가 되나 안 되나로 수술 완성도를 판단하는 이상한 기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코 수술의 목적 자체가 코끝을 충분히 높이고 변형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코끝의 지지력, 코끝의 지지 강도는 어느 정도 있어야만 해요. 코끝이 단단하게 버텨주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코끝이 떨어지는 변형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상적인 코끝 라인을 위해서 코끝의 단단한 느낌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편한 느낌이 문제인데, 피부라는 것은 당겨주고 있으면 차차 피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개는 그런 불편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조직이 버텨주지 못할 정도로 너무 오버해서 교정하게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거죠. 늑연골 수술 시에는 주위 조직이 허락하는 선으로 마지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피부를 더 늘리기 위해서 앞볼 쪽까지 광범위한 피부 박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다양한 술기로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노력도 없이 조직을 그냥 억지로 잡아당겨서 늘려버리게 되면 그런 불편감을 심하게 발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그 유명한 와핑입니다. 연골의 휨 현상이에요. 사실 수술 제대로 하면 와핑의 빈도는 상당히 드문 편이에요. 그냥 교과서만 보고 자가늑연골의 부작용은 와핑 현상이다 라고 공부하신 분들은 와핑이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경험자의 생각은 약간 달라요. 와핑도 원칙에 맞추어서 수술을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보기는 어려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콧대에는 드문 확률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예방 교정 술기들도 있다고 했죠. 코끝의 경우에는 늑연골을 통으로 써서 수술하게 되면 거의 안 일어난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드문 현상이에요. 게다가 콧대에 와핑 현상이 생긴다고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생기는 문제들에 비하면 교정 수술이 굉장히 용이한 편입니다.
늑연골은 생착이 되면 그 볼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늑연골을 갈아 쓰거나 썰어 쓰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흡수도 되고 약해지거든요. 하지만 통연골로 쓰게 되면 재수술 시 확인해도 수술 때 만들어 놓은 칼집이 보일 정도로 원래의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재수술 시에도 그냥 기존에 넣어둔 연골을 다시 꺼내서 모양을 좀 더 조각하고 다듬어서 다시 넣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교정도 쉽게 되는 편이에요. 다만 늑연골을 얇게 썰어서 썼다면 다시 꺼낼 때 기존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수술 시에는 다시 늑연골을 추가적으로 채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가늑연골 재료의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점들도 다른 재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렇게 문제가 되는 점은 아닙니다. 불확실한 소문에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항상 안 해본 사람,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상 DI 성형외과 정현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